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간을 드리고 쭉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대부분 이제 감을 좀 잡으시고 네,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문법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조건문이나 이제 함수 뭐 혹은 변수, 이런 기본 기초 문법들, 아직 그게 헷갈리신다면 이제 복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걔네들은 이제 이 함수 문제 푸는 거 오늘까지 진행을 하고 또 새로운 개념들이 곧 또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초 문법들이 헷갈리시면 그 다음 내용들 따라잡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 진도 또 나가기 전에 지금 함수 계속 문제 풀고 이런 거 함수 익히고 있을 때 기초 문법도 다시 한번 좀 복습하시면서 네, 이제 막 어떻게 써야 되더 어떻게 썼더라 라는 거를 고민하지 않아도 쓸 수 있게끔 최대한 자신을 좀 굴려주셔야 돼요.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입력받은 정수가 3의 배수인지 알려주는 함수를 구현하라고 하는 문제였고, 우리한테 제공된 건 두 가지의 테스트 케이스가 있어요. 제가 아까 시간 드리고 나서 말씀드렸던 이제 테스트 케이스가 두 개씩 있을 거고, 얘를 좀 늘려서 테스트를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가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따로 언급을 드린 적이 없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만든 로직 기능을 테스트 해보는 경우예요. 경우. 지금 얘 보면 이게 정상 작동을 했다면 얘는 0이 나올 거고요, 얘는 1이 나오겠죠. 이 로직을 문제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함수를 잘 만들어서 얘를 정상 작동시켰다면 결과가 0, 1이 나와야 돼요. 왜냐면 얘는 3의 배수가 아니니까 거짓 0이 나와야 되고, 얘는 3의 배수가 맞으니까 1이 나와야 되죠. 근데 이거 두 개만 하지 말고 이런 걸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더해서 뭐 여기다가는 이런 거, 일단 여러분들이 암산으로 가능한 결과를 확인 가능한 애들을 먼저 해보고, 이런 거 하나씩 해보고. 27은 3의 배수인가요? 얘는 3의 배수가 맞죠? 네. 그러니까 얘는 암산이 가능한 애고, 얘는 암산은 뭐 되긴 하겠지만 얘처럼 간단하게 딱 떠오르진 않을 거예요, 27처럼. 근데 어쨌든 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애죠. 이런 거 한 번씩 테스트를 더 해보시라는 거예요. 케이스를 늘려서, 경우의 수를 더 늘려서 테스트를 해보라는 말씀이었고, 이제 어떤 로직이든 어떤 기능이든 여러분들이 뭔가 필요에 의해서 그걸 만들 때 항상 이런 테스트는 여러 가지 경우로 다 해봐야 돼요. 왜냐면 내가 지금 생각했던 테스트 한두 가지는 통과를 할지라도 다양한 경우의 수에서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딘가 잘못된 코드인데 우린 그걸 맞다고 생각하고 지나갈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런 코드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수행할 때, 얘네가 들어갈 때 어디선가 뻥 하고 터져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찾기에는 좀 힘들어요. 이미 얘가 규모가 커졌으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갈 때 이런 테스트를 최대한 잘 해놓고 넘어가면 나중에 문제 생길 확률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더 일하는데 능률을 좀 더 수월하게 만들어 줄 거니까 테스트는 항상 좀 경우의 수를 많이 늘려서 하는 걸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 볼 건데, 일단 우리한테 주어진 이 두 정보, 이 코드 정보, 문제 정보를 보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최대한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이 뽑아내야 돼요. 문제만 보고 이 코드를 봤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거 꽤나 많아요. 일단 제가 시간 들였을 때 말씀드렸던 이 함수를 실행한 결과를 여기에 넣으려고 하고 있죠. 여기에 서식 지정자에 치환을 해서 출력을 할 거예요, printf로. 그죠? 근데 얘 타입이 서식 지정자가 %d네요.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떤 값이어야 돼요? 이 함수가 실행된 결과 이 자리에 남아야 될 값의 타입은 int여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d, 얘는 데시말이었고, 데시멀은 정수를 담기 위한 서식 지정자였으니까 우리가 이것만 보고도 이 함수의 리턴 타입이 int여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리턴 타입이 int여야 한다는 걸 안다는 말에는 이 함수가 리턴 타입이 리턴을 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얘가 만약에 실행이 됐는데 리턴을 안 해요. 그럼 누가 곤란해요, 지금? 얘가 곤란하죠.
얘가 실행이 됐는데 리턴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이 자리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럼 얘는 치환될 애가 없잖아요. 그럼 곤란해요. 그럼 얘는 아무거나 정수 난수를 뱉어내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 이 한 줄만 봐도 우리가 만들어야 될 이 함수에 리턴 타입이 일단 존재할 것이고, 리턴 값이 존재할 것이고, 그 리턴 값의 타입은 인트여야 한다 라는 거를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함수를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는 인트로 리턴 타입을 가져야 하니까 바로 만들어 주고요. 리턴 타입이 있다는 얘기는 리턴 값이 어떤 경우라도 정수가 리턴이 되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 되니까 일단 0을 넣어 놨어요. 그리고 이 자리, 얘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여기 지금 인자가 하나 있어요. 아규먼트가 하나 있는데, 그러면 얘가 이 함수에서 사용이 되려면 얘는 이게 아니라 4개 변수의 형태로 들어와야겠죠. 얘는 다른 말로 파라미터라고도 합니다. 인자, 아규먼트, 인수 같은 말이고요. 4개 변수, 파라미터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받을 게 아니라, 자, 인자의 타입이 뭐예요? 얘 타입 뭐죠? 정수죠. 인트네요. 그럼 우리가 4개 변수 또 인트로 만들어 줘야겠죠. 자,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 일단 실행될 거예요. 그냥 돌리면 결과 어때요? 00 나오겠죠? 왜냐면 우리가 리턴을 0 하고 있으니까. 요 안에다 어떤 로직을 써도 여기 결국 리턴 0 해놓으면 0 리턴이잖아요. 그럼 요 자리에 그냥 0 다 치환될 거고, 실제 결과랑 상관없이 0만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정답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고요, 처음 이것까지 오는 게 첫 단계예요. 얘를 좀 더 세분화시키면 처음에 보이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함수의 기본꼴이라고 배웠던 보이드, 함수명 4개 변수 넣고 만드는 것까지, 거기까지 일단 첫 단계. 그리고 나서 리턴 타입 가지고 리턴 값 넘겨주는 걸로 2단계. 여기까지는 일단 와야 돼요. 문제를 딱 보고 우리가 판단할 거 체크해서 여기까지는 일단 가볍게 와야 되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해야 될 거. 자, 3단계. 여기서 인자로 넘겨주고 있는 이 값이 3의 배수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자가 3의 배수인지 아닌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3의 배수가 맞다면 1을 리턴을 해줘야 되고, 3의 배수가 아니라면 0을 리턴을 해줘야 돼요. 지금 그런 걸 요구하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함수명의 이 시작 부분이 is로 시작이 되면요, 이제 보통 관례적으로 이제 불린 참거짓을 물어보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이 결과가 참이냐 거짓이냐에 대한 그런 거를 요구하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관례적으로. 네, 이건 100% 무조건이다 라고는 아니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쓰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is라고 시작을 한다면 보통 그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어차피 이 뜻을 몰라도 우리가 문제도 있고 여기서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얘는 3의 배수를 판별해주는 함수를 만들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자로 넘겨받은 값을 4개 변수로 받았어요. 얘가 이 num이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 3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죠. 이게 3단계예요. 이 num이라는 값에 이 인자가 들어왔을 건데, 이 num이라는 값이 3의 배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자, 1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얘 3의 배수인가요? 아니죠. 우리 이거 어떻게 알아요? 3의 배수라는 건 우리가 좀 쉽게 생각을 하려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어야 되죠. 3으로 나눠 떨어지는 게 3의 배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나왔네요. 이 num이라는 값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나오면 얘는 3의 배수가 맞대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방금 한 말을 그대로 코드로 옮기면 되는 거죠. 자, 3의 넘이라는 값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면 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대로 코드로 옮겨볼게요. 넘이라는 숫자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면 그 코드가 딱 이 세 줄이에요. 이라면이기 때문에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조건문을 써준 거고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이 조건 순서대로 넘이라는 숫자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이 된 거죠. 그럼 0이 맞으면 얘는 참이니까 실행을 하겠죠. 근데 얘가 틀렸어요. 0이 아니래요. 나머지가. 그럼 거짓이니까 실행 안 하겠죠. 그러면 얘가 실행이 됐다는 얘기는 3의 배수가 맞는 거니까 리턴 1 해주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게 아닌 경우, 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닌 경우 else로 써서 리턴 0 해주면 돼요. 자, 이러면 우리가 이 경우가 맞아서 이게 참이라서 얘를 실행을 하면 리턴 한번 했으니까 메서드 끝나겠죠. 함수. 그럼 얘를 밑에 아예 안 쳐다보겠죠. 어차피 그리고 이게 아니더라도 if else에서 위에 거 참이라서 실행하면 else 안 보잖아요. 아예. 그죠? 우리 이거 조건문 할 때 했었던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거짓이래요. 그럼 이거 안 하겠죠? 그럼 무조건 else 리턴 0 하겠네요. 그럼 지금 우리가 3의 배수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이지선다를 해결한 거죠. 근데 사실 얘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else를 쓸 필요가 없어요. 얘는 이거 왜 else 안 써도 돼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거 참이라서 실행하면 끝날 거고 얘가 거짓이라서 이거 실행 안 하면 밑으로 빠져나와서 얘 줄 거니까. 그쵸? 자,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줄일 수 있어요. 코드를. 얘는 결과적으로 리턴을 하겠다라고 한 결과가 3의 배수가 맞냐 틀리냐죠. 자, 그럼 이걸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거 뭐예요? 얘는 20이죠. 이건 뭐예요? 10은 10과 같다. 얘는 맞는 말이죠. 그럼 얘 뭐예요? 값이? 1이죠. 자, 이거는요? 틀린 얘기니까 0이겠죠? 자, 우리는 지금 이거 그냥 연산한 거고 얘는 비교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비교를 해서 이걸 보고 있죠. 얘를 비교하고 있죠. 그럼 이 결과가 맞으면 1일 거고 틀리면 0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문, if문 안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얘가 비교된 비교 연산이 끝나고 나서 결과가 1이면 얘 실행하는 거고 얘가 0이면 이거 실행 안 하고 뭐야? 왜 안 되지? 자, 잠시만요. 에이. 됐다. 자, 어디 갔어? 여기가 0이면 이거 실행 안 할 거고 밑으로 내려올 거니까. 그쵸?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들어있던 이 조건, 이 결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1이냐 0이냐 둘 중 하나 나오겠죠. 그럼 얘가 그냥 1로 들어와도 되지 않나요? 이러면 넘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 맞다면 1을 줄 거예요. 근데 이 경우가 아니라면 0을 줄 거고요. 그쵸? 우리가 위에서 조건문으로 걸을 필요가 없어요.
얘는 어차피 맞다 틀리다 알려줄 거니까. 왜? 비교 연산이니까. 그러면은 얘를 실행을 해볼게요. 일단 0과 1 잘 나오네요. 그러면 얘를 더 늘려서 아까 했던 이런 거 테스트 해보면 얘가 3의 배수였군요. 30, 10. 아 맞네. 그러면 하나 더 이런 거. 이러면 우리가 지금 경우의 수를 좀 늘려봤는데 이거 앞에 안 바꾼 거고 여기 앞에는 좀 무시를 하시고 뒤에 봤을 때 우리가 넣었던 인자랑 결과가 맞죠? 3의 배수가 맞으면 1을 줄 거고 틀리면 0을 주는 경우의 수가 다 체크가 됐네요. 자, 이러면 이게 앞으로는 우리가 인자로 넘긴 어떠한 값에 대해서 이게 3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함수가 된 거예요. 3의 배수 판별기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얘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3의 배수를 판별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 그냥 가져다가 쓰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 문제, 얘는 이렇게 해보죠. 아니다, 다 지우고. 자, 이번에는 입력받은 정수가 100보다 큰지 알려주는 함수예요. 그럼 사실 방금 전에 했던 거랑 거의 똑같은 거죠.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 저번에 있던 문제랑 똑같은 거고. 이거 왜 잘랐어? 방금 전에 푼 문제랑 똑같은 거고. 일단 함수 만들어요. 4개 변수 맞춰서. 자, 그리고 얘가 100보다 큰지 안 큰지 그걸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넘겨준다면 이 넘이라는 숫자가 100보다 크면요 1을 줄 거예요. 왜냐면 이 비교는 맞는 연산이었으니까. 근데 넘이 100보다 작다면 틀린 연산이니까 0을 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얘는 뭐가 나와야 돼요? 얘는 0이 나와야 되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써놨다. 근데 이걸 테스트를 안 해봤다. 이걸 만약에 테스트를 안 했어요. 근데 이 상태예요. 됐다고 넘어가겠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수도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아요. 이렇게 써놨으면 얘는 틀린 거니까. 이 경우에는 틀린 답인데 우리가 이걸 테스트해보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를 잘 하고 경우의 수를 늘려서 잘 해보고 다 확인이 되면 그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 이번에는 100보다 크고 200보다 작은지 알려주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문제 먼저 풀었던 두 문제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얘네들 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 똑같죠? 자,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함수 이름이요, 여기서 실제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함수 실행문에 있는 함수 이름이 우리 문제를 그대로 말로 해놓은 거예요. 영어로 is bigger than 100, 100보다 크고 l less than 200, 200보다 작은 거예요. 작냐고 물어보는 거죠. 지금 is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지금 함수명에 고스란히 담아놨어요. 여러분들도 함수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얘도 이제 100보다 크고 200보다 작은 건데, 일단은 먼저 조건문을 사용을 해서 이 넘이라는 숫자가 100보다 크고예요. 그럼 뭘로 엮여야 돼요? 지금 조건이 두 개잖아요. 100보다 크고 20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지금 조건이 두 개니까 두 개의 조건을 뭔가로 엮어야 돼요.
엮거나 아니면 이중 조건문을 쓰거나 해야 되는데, 일단 엮어볼게요. 얘 뭘로 엮어야 돼요? 크고예요. 크고는 AND죠. 크거나였으면 OR이었겠죠. 근데 크고 둘 다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100보단 큰데 200보단 작아야 되니까. 그러면 100이랑 200이라는 수의 이 사이에 있는 수가 될 거니까, 그러려면 AND죠. 얘는 5가 되면 안 되죠. 얘가 5가 되면 그냥 모든 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AND로 엮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200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이게 100보다 크고 200보다 작은 경우, 그럼 리턴을 뭘 해줘야 돼요? 1이죠. 그럼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얘도 지금 똑같은 거죠. 이거 if문으로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넘겨주면 돼요. 이 비교 연산에 대한 결과가 맞으면 1 줄 거고 틀리면 0 줄 거니까 같은 개념이에요. AND로 엮여 있으니까 이거 둘 다 만족하면 1을 줄 거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0을 줄 거예요. 둘 다 틀리면 당연히 0을 줄 거고. 이렇게. 지금 그러면 첫 번째 128은 1이 나왔고요. 28은 0이 나왔죠. 그럼 늘려보는 거예요. 두 개만 더 해봅시다. 얘는 하나는 100으로 해보고 하나는 200으로 해볼까요? 기준이 되는 수들. 결과 어때요? 맞는 거죠. 문제가 100보다 크거나 같고 20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한 적 없잖아요. 크고 작아야 돼요. 그럼 얘보다는 커야 되고 얘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맞는 결과죠. 100은 100보다 크지 않으니까 거짓이 나온 거고, 200은 200보다 작지 않으니까 거짓이 나온 거죠.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를 좀 늘려서 테스트 해보는 것까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함수를 최대한 불필요한 로직 제거해서 간단하게 만드는 것까지가 지금 세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이제 문제를 읽고 정보를 파악해서 이걸 함수화 시키고 매개변수 인자 맞춰주고,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오늘 수업 때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었고, 거기서 이 문제가 요구하는 핵심은 이제 이런 거, 로직을 간단하게 하는 거,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를 늘려서 이제 혹시라도 잘못된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좀 더 하는 거, 이게 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이런 게 좀 자유롭지 않다, 나는 좀 아직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좀 어려운 것 같다 하시면 복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투자를 많이 하셔야 앞으로 내용들을 할 때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문제 끝났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이거 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 두 문제는 얘는 일단 50분이 다 됐으니까 쉬는 시간 가졌다가 8시 5분부터 다시 할 건데, 이 두 문제 10분 드릴게요. 8시 15분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쉬는 시간 활용해서 푸신다고 하면은 시간이 좀 더 넉넉하실 거고, 그냥 쉬는 시간이니까 쉬셨다가 10분 동안 풀어보셔도 되고요. 네, 그러면 8시 15분부터 다시 설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